예,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2인 자격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상태, 정치권 상태가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이 새로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근거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의 계엄 준비서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보시는 몇몇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대로 이른바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입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과 같은 계엄령에 대한 대비법 같은 것까지도 올려놓는다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만에 하나라도 계엄령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 기능인데 이거를 봉쇄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법에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 국회 기능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엄령 해제를 봉쇄하는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하고 오늘 민주당의 민형배, 김영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저렇게 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부의 계엄령 선포 시 국회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을 발의하겠다. 이게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오늘 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란 걸 보더니 이제는 드디어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이라는 법까지 보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계엄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야 그래야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는 다 틀린 겁니다. 민영배 의원은 제발 헌법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죠? 헌법 77조 3항에 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도 예.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일절한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예. 계엄했다고 그래가지고 국회 기능이 정지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계엄 해제해야 된다. 이게 헌법 77조에 쭉 나와 있다고요. 예. 도대체 민주당은 이 헌법 77조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해야 계엄이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난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돈키호테법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왜 돈키호테법입니까? 돈키호테는 예. 풍차를 괴물로 오인했잖아요. 예. 있지도 않은 계엄을 가지고 마치 계엄이라고 하는 괴물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돈키호테가 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고요. 예. 도대체 우리나라를 몇 년 전으로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참 암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 변호사님 잠시만요. 정 변호사님 헌법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네네. 그 원래 지금 민주당이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상상도 잘 안 되지만 계엄령을 내렸을 때 국회가 이걸 원래 제1야당이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막지 못하게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헌법을 따져보면 제1야당이 하면 계엄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갑자기 발의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제1야당이 아니고 제적 과반수만 되면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계엄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 1987년 헌법이 예.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50 헌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가 되겠는데 예. 그 50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까지 다 없애고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계엄이 발령됐어도 국회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끔 예.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인지 민주당은 두려워할 일이 있는 것인지 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풍차를 괴물로 오인했다는 돈키호테법 아니라고 비판하셨는데 그 장유미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외계인 대비법 아니야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영배 의원의 말만 들어도 민 의원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만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때문에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을 만든다.
민주당도 민생이 중요하다면 민생 관련 법안부터 발의하는 게 맞지 않는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성적 성찰은 국민의힘 쪽에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을 왜 모색하는 겁니까? 2016년도에 문건이 나왔죠. 맞습니다. 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제적의원의 과반의 의석 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 있죠. 그런데 그 문건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이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자는 안이 버젓이 문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주체가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여권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지율은 낮죠.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이지 네. 않습니다.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안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 이런 판단은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근거가 뭐 7년 전 계엄 문건이라면 좀 근거가 빈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예고한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이것 말고도 김민석 최고위원 본인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계엄을 대응하는 팀 서울해범 작전팀을 꾸렸다고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입니다.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해범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서울해범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이런 팀이 있다라고 스스로 공개했어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민석, 김병주, 박선은 등 국정원 출신, 군인 출신 그리고 중진 최고위원이 참여한 계엄 대응팀이다. 김규영 부대변인님. 제가 사실 민주당 분들 나왔을 때 계엄령의 근거가 뭐냐 사실 한 10번 정도까지 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뾰족하게 답변하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뭐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빌어보니 이렇게 몇몇 극소수만 계엄령 발동 근거를 알고 있다.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제 말이었어요? 그건 증거, 근거를 대라는 건 제3자가 봤을 때 납득이 돼야지 그게 증거, 근거가 되는데 결국은 서울의 봄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차를 이제 괴물로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각이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1인이 지시하면 일렬 종대로 한꺼번에 달려가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만났을 때 회동 때 만나서 이 계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이 출구 전략을 갑자기 이거는 우리가 조금 과했다 이런 얘기를 반성하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억지 춘향으로 얘기가 안 되는 법까지 만들어야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 휘발유의 역할을 좀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소위 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문제가 있는 상상, 허구의 어떤 소설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희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봄 시즌2라는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지금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다. 영화, 극의 시나리오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45년 전에 일을 최근 영화화했고 뭐 1000만 관객이 넘었던 이 영화의 이름까지 따서 계엄 대응팀을 만들었다. 민주당을 뺀 정치권 의원들의 목소리를 일단 먼저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엄이 되면 기본적으로 탱크가 광화문 앞에 깔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시기에 가능합니까? 동북아 선도로 막혀가지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네. 여기저기서 계속 사진 찍고 야 탱크 간다 이러고 막 같이 인증샷 찍고 이럴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계엄설 얘기가 왜 나오냐고 저한테 묻는 의원들도 계세요. 비당의 그 모 최고위원께서 계속 말하니까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계엄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준석 의원의 말, 뭐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뭐 탱크가 깔리면 다 사진 찍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난리가 날 텐데 이게 가능한 거냐? 정말 김인석 최고위원의 시나리오대로 윤석열 정권이 계엄 준비를 차분히 해왔다면 영화 서울의 봄과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대통령 공백, 계엄령 선포, 계엄사령관,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 하나회가 서울 장악한다. 김인석 최고위원의 서울의 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하고 충암파가 서울 장악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충분히 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다 가능한 일이긴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되면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뭐 지금 당장 그런 증거가 있냐? 예.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만약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다고 보고 계엄법 같은 경우도요. 매년 검토해요. 매년 검토해서 바꿀 게 있는지 없는지 예. 타당한지 안 한지 이거 봐서 만약에 바꿀 게 있으면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권이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를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됐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이거는 다 가능하다면서요? 어떤 헌법상으로 아까 정의집 헌법상에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김민석 의원 주장처럼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예. 집회하는 걸 모두 다 불법 집회로 지정해 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집회에 나가서 뭐 팻말을 들거나 뭘 했을 때도 예. 그것마저도 만약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면 체포가 가능해진다는 김민석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건 이제 계엄 사령관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마저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예.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비가 너무 철저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서. 일단 사실상 민주당의 2인자 합격인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의 시나리오는 이렇고 아까 봤던 이준석, 김용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되게 계엄 얘기 왜 나오냐고 물어본다. 국민들의 별다른 호응이 없다고 박상수 대변인도 이렇게 일침을 놨거든요.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쭉 봐서는 그 계엄의 구체적인 근거는 특정, 이른바 서울의 봄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랑 안보실장이 아니다. 선을 걷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가 작동할 수 있다. 이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증거를 보여줘야죠. 아닌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충암파 군부대, 사실상 군안의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정리했듯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소위 충암고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부 등 핵심 군대 요직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을 때에 대비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보들이, 의혹들이 당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그것을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그 서울의 봄팀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한 라디오에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이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물어요. 윤석열 정부는 계엄 준비한 적이 없고 근거 아니라면 증거를 보여주자. 그러면 현 정부가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했더니
충암파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국방부에서도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저 처음 들었어요. 국방부에 계셨었어요? 제가 국방부에서 4년 반 동안 예. 미군기지사업단 법무실장에 있었어요. 예.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요. 예. 제가 아는 친구예요. 예. 그때 한 뭐 소령 중령하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참모총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트워크를 자랑하시네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예. 살다 국방부에 충암파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예. 충암파 출신 장군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너댓 명도 안 될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이야기할 거면 계엄령 운운할 거면 육사파라고 하세요. 육사파. 지금 육사 출신 군인들이 김용현 육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충암파라고 한 사람들 다 육사 출신들이에요. 예. 충암파로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아예 육사 출신 장군들이 계엄을 갖다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몇 명 되지도 않는 충암파 가지고 저런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 군을 예.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제가 지금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어땠습니까? 제복 입은 군인 장군들 딱 불러놓고 일어나 앉아 나갔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그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이 무슨 계엄령을 두려워한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모순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를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라고 했더니 충암파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김현정 의원 초선이죠. 그 장유민 변호사님. 네. 조만간 서울의 봄팀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저희 뉴스탑 때 출연했던 송영훈 대변인이 한번 헤아려 봤나 봐요. 이거 의혹 제기한 지 한 5주 됐는데 조만간 언제 민주당 혹은 서울의 봄팀이 구체적인 근거를 발표한다고 합니까? 아마 김현정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아마 예. 조만간 왜냐하면 공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낼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개헌과 관련한 제보 내지는 내부 사정에 대한 어떤 언질 같은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그 발언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왜냐하면 아마 소수에서만 이제 공유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저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공유되거나 이 부분을 같이 정보를 나누기에는 좀 곤란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예. 다만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정현 대표 체제에서 이거 계엄 검토하는 거 아니냐. 계엄이라는 이런 비상시국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딱 잡아댔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그랬죠. 나중에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예.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그런 차원까지 이제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 자청해서 여러 계엄 얘기 다시 제거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뭐 다른 의원들은 뭐 증거 있지 않겠냐. 서울의 봄팀이 있으면서 거들고 있고 아예 입법 발의까지 예고한 민주당입니다.